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두입니다. 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그 참 많이 배우시고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집회 때 아주 우한 욕을 장안에 그냥 이 스타가 되셨습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게 이제 이 불안당들하고 싸우려면은 조용히 싸워서는 이제 성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악역을 맡았다고 그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욕을 하고 싶은데 허 대사님만큼 유려하게 이렇게 수준 높은 욕을 못 해가지고 수준 높은 욕이 아니고 웬 쌍욕이죠. 어디 욕하는 학원에 좀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그 일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하고 갔다 온 뒤가 이게 흔히 뭐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영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뭐 흔히 속된 표현으로 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완전히 뒤엎었다는 게인데 지금 이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원서는 원서고 말은 말이고 북한은 북한이다. 뭐 잃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이제 관계부처 회의던가요. 거기서 이건 뭐 코로나하고 뭐 이랬는데 공동성명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살짝 비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방장관, 외무장관이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 8월 달에 하는 그 을지 포커스, 을지 프리덤 가이든이라는 게 다른 한미 훈련하고 달라서 소장님 을지 훈련이랑 들어보셨죠? 근데 전 공무원이 다 동원됩니다. 예, 그럼 8월 달에 항상 하는 노란 잠바 입고 요즘 뭐 방카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인데 이것도 지금 뭐 하지 않겠다는 건데 원래 이 8월 달에 하는 이 을지 훈련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것도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지휘소 훈련의 일종인데 그 지휘소 훈련 중에는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건데 이것마저 이제 안 하겠다. 그 중에 공동선언에 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연합훈련의 어떤 재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공동성명은 적당히 분발나서 이제 해놓고 갔다 와서는 오리발 내밀라고 사기성이었다 이래 보이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포지, 그 기후 회담, 온라인 회담이죠. 거기서 평양 능라도 사진까지 넣었는데 작정하고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이전에서 그거는 작정한 거죠. 예, 형식적으로는 그 대행사에 시켜서 했다라는데 대행사에 시켜 한다 하더라도 대개 외교부에서 일단 1차 스크린을 거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제 2차 스크린을 거치는데 이거는 타겟미가 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라 봐야 되겠죠. 뻔한 만한 이야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훈련 안 하고 뭐 축소한다 해서 북한이 대화 놓을 건 아닌데 그걸 대화 때문에 그런다고 핑계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안 한다고 대화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성명에 나오는 거 아주 딱 한 가지 가능성을 예로 둔 거.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판문점의 어떤 회담에 입각해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대화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는 그 문구 하나에 근거해가지고 온 가지 상상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켜야 된다 또는 폐지해야 된다 이 논리를 또 갖다 붙이겠죠. 근데 경험적으로 사실은 이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해야 얘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지금 현재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뭐 유화적 제스를 취한다든지 연합훈련 규모를 폐지한다, 축소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핵 고도화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건데 절대 이거는 현실적인 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해묵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때 뭐 화염과 분노와 그때 보면은 거의 뭐 2016년이던가요. 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었다. 2017년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그 미국이 몰아붙이니까 갑자기 문 정권에 대해서 욕짓거리 하던 김정은이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나왔었거든요. 이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훈련 축소하고 폐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의용이가 보이고 있는 형태들 이런 게 좀 웃긴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 이게 이제 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이제 이 문정권이 아닌 이후에 교체됐을 때를 감안해가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겠죠.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800km 같으면은 뭐 북한까지 커버하는 건 다 하고요. 일단 북한을 넘어서 산동반도라는 그 인내 그 중국의 주요 도시까지는 다 타격할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사거리 제한을 풀어버려 지금 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죠. 그럼 북한은 사실 별 이해관계도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별로 이 문제에서 북한은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선언 있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있고 나서 중국은 두리뭉실하게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유독 지금 관영 매체 물론 이제 그게 북한의 외교부의 대변인 성명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의 이제 그 하는 메시지인데 거기서 언론 논평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하나만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그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논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이게 뭐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나와서 대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인상도 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북 삼성에 네. 이 중국의 네. 주요 미사일 레이더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을 겨냥한 네. 집중이 동북 삼성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자, 그 오늘 보면 네. 지금 기사가 네. 정의용이가 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 네. 아킬리노 이 장군하고 네. 신임 인도 태평양 사령관하고 또 에이브럼스 이제 이만은 이만은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네. 지금 외교 장관에서 장관 공간에서 네. 조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4월달에 취임하고 한국을 찾았고 또 이만은 에이브럼스도 같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한국에서 불러서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용이를 좀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국 정부에 맡겨놨던 저런 만남을 조성할 이유가 없겠죠. 예, 지금 정권의 성격상. 예. 그런데 지금 제목이 예. 한미회담 후속 조치 논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상당히 중국 북한에서는 불경스러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너가 미국에 왔다가 지금 미국하고의 그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이 보위 구도에 어떤 걸 하겠다 했는데 자 훈련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백신 준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뒤에 보면 훈련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이야기냐. 뭐 그렇죠. 이런 거 좀 이야기해 보자고 빗받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차하니까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거의 뭐 미국이 야 밥 좀 사라. 돌아와서 어떤 후속 조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그걸 아마 정식으로 오피셜한 회담을 갖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찬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저녁 좀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랬을 건데. 그렇죠. 길게 하려고 정용이가 그랬겠죠. 시간이 뭐 어떻고 이러면서 대충 아침에 좀 빠울리 때우려고 조찬으로 뭐 대충 그런 격화시킨 거 아닌가.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갖다 밝혀줘야 되고 또 중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또 사정하겠죠. 그래서 뭐 주한미 대사 대리,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이 같이 배석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제 한미회담하고 관련해서 하나 보면 문이 어제 4대 그룹 회장단을 불렀다. 예, 봤습니다. 이 한미회담 성과가 4대 그룹 득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44조 투자한 거. 그러니까 태훈이한테 우리 회장님 문운하고 이재용이도 8.15 때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민간 재벌 돈을 가지고 자기 지금 미국에 당할 거를 땜박질한 거 아닙니까? 뭐 생석도 안 한 거죠. 뭐 미국에서는 그거 알고 되게 지금 한국 기업의 어떤 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정유영이가 또 55만 명 한국은 백신 접종한다는 거 그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한미연합 훈련 재개하고 관계가 없다 이 발언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수 언론뿐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게 좌익계 어떤 언론이나 유튜버들도 그렇게 논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한국이 이제 그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연합훈련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참에 55만 명군 주한미군 다 접종시키고 훈련을 하자. 그거는 뭐 좌우 이게 논평가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 말 자체가 어벙설성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55만 명이 아니라 아마 기왕에 주는 거 100만 명, 100만 명을 줘서 예비군까지만 친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도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얀센에 준다는 100만이 지금 주한미군이 아니라면서요. 뭐 민방위하고 뭐 이쪽 예비군들 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55만 명은 현역이고 나머지 45만 개를 30세 이상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미국에서 30세 이상 맞추라고 권유하는 모양이에요.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은 좋다고 돼. 미국에서는 얀센이 이제 또 예방 효과가 원래 처음에 얀센이 나왔을 때 이게 한 방 맞는 거다. 딴 건 두 방인데 부스터 샷이 없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오는데 네. 그런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봅시다. 90만 명분을 사전 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병이 55만인데 네. 이 미국은 군인 마체라고 준 건데 네. 어떻게 90만 명을 사전 예약한다는 건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네, 당연히. 예. 예, 그래서 이 얀센 부분을 90만 명을 지금 사전 예약으로 한 5일날 들어온대요. 5일날. 그러면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5일날 바로 비행기로 한국 수송기가 미국에서 네. 싣고 오는 모양입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연구해보고 말씀드릴 거고. 근데 이번에 여기 보면은 이제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용 장관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PSB 방송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고요. 공동 성명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외교관으로서 다 스크린을 하긴 했겠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 일부 우리 기자들과 인터뷰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일부러 알고도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건지 좀 의심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양반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비핵지대화 이 개념을 하고 섞어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처음 1992년에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 때 비핵화 선언을 할 때 그 담당과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그 설정하고 합의보고 하는데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건 잘 아시겠죠. 근데 한반도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남북 모두 이제 핵 개발 또는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의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 비핵화나 비핵지대화나 뭐 개념상 차이가 없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아이들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지금 남북한이 자체 개발하는 거 이외에 이제 미국에 있던 핵 전략 자산 이런 게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다음 이런 건 당연히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 비핵지대화는 국제법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보고 우리 한반도를 비핵지대화로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규정상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비핵지대화로 이게 선정된 지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 세계 대여섯 군데,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카리브해, 태평양 이런 데인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강대국들의 어떤 그 각축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마파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합의를 보고 이 지역을 비핵지대화로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 5개국이 그걸 갖다가 보증을 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소극적인 어떤 그 안보 보증을 쓰는 건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 총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가 유사한 개념이다, 동일한 개념이다. 이거는 정의용 장관이 정말 이게 무죄의 소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 양반이 이제 배경이 통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외교안보 수석하고 장관 정도를 했으면 웬만한 이런 기초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를 수도 있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차관보가 한 몇 년 전에 차관보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용 장관을 만났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어려울 게 뭐 있냐고 미국 입장 내놓고 북한 입장 내놓고 일단 더하기 나누기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무엇이 어렵냐라고 했는데 이게 조크가 아니었습니다. 시리어스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같이 담화를 하고 있던 그 차관보의 이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우리 공무원들 겁이 많아가지고 이런데 방송에 이야기하면 자기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 비핵지대와 한반도 비핵화 이런 개념을 헷갈리는 걸 보면은 아마 지금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정치 어떤 섭리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데서 기초 지식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비핵지대화 이 개념이 나오니까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 28일 발언하고 나서 다시 3일 뒤에 철회를 했더만요 보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물론 지금 정권에서 이 장관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준이 야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다못해 이제 외교안보 담당하는 정용 장관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문재인이야 뭐 어차피 잘 모르니까 와서 뭐 실수도 한다 그러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이 이 사람 커리어 장관입니다. 외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그 대한민국에 지금 사활이 걸린 핵 문제를 이렇게 지금 쉽게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거 정말 곤란하죠. 이래가지고는 기성 언론들도 아마 이 사람의 말에 신뢰를 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용이가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도 문제에서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번에 공동 성명에 이제 인권 문제가 4번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북한 인권은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인데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이 직접적 워딩을 보니까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평가를 한 게 아니고 북한 인권 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막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열범을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북한 문제에 직접 당사자이면 평가를 못 합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직접 당사자는 이 말도 뭐 얼마나 이 은밀한 어떤 단어의 은밀함이 내포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거든 정치화된 어떤 이론적 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조금 비틀어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답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뭐 우리 입장을 정리를 못하는 그냥 이 사람 말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북한 문제는 남한 정부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외교장관 입에서 나온 언설이었습니다. 대충 보면 네. 이 사람은 뭐 외교부 전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운동권 출신으로 뭐 그거 정치판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노무현 때 우연히 있는데 나이도 꽤 많죠. 노무현 때 그때 민주당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안보 관련 그 비례대표를 하나 받았었죠. 그 인연으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근데 대충 정권을 위해서 오버하는 발언을 하고 총대를 메고 하는 게 전문 공무원 출신이 이 정도로 하기 어려운데 예. 이자는 나중에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정의원 같으면은 자 속된 말로 장관을 했다 이겁니다. 장관하면은 내일 옷을 벗으나 한 달 뒤에 벗으나 1년 뒤에 벗으나 장관입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같으면 지금 들이받겠어요. 내가 지금 장관까지 해물라고 지금까지 눈치 보고 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 나라 꼬라지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들이받으면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인물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그럴 용기 가진 공무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매우 어리석은 게 지금 그 장관 꼭 이까지 안 해도 적당히 양쪽에 줄 타면서 적당히 장관 해먹고 빠져나가고 이런 그렇죠. 것도 많거든요. 나중에 또 노후에 또 뭐 대학 강연도 다니고 이래도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뒤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느냐. 그 뭐 제 같은 회사 다니는 선배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뭐 여적죄로 다 깜방 보내야죠.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행태만 보더라도. 그냥 이 히틀러로 보자면 그야말로 이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다가 잡혀와가지고 나는 부속품이었다. 그렇죠. 도구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어요. 이 정도로 하는데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그런 변명이 안 통합니다. 뭐 공소시효도 없고요. 이 사람도 지금 하는 꼬라지로 보면 변명해서 될 정도를 넘어서서 나중에 깜빵갈치 썰 겁도 없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뭐 문재인 그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 정의용 장관 그다음에 이 정상회담이 있고 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 인터뷰 이런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야 이거 정말 그 앞뒤가 안 맞는 도대체 국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 보시면은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돌아와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그런데 수상님이 순방이라는 거는 복수의 나라를 여러 개 각 한꺼번에 일정 기간을 두고 돌아다니는 거 순방이라고. 그 라운드 트립. 미국 하나 갔다 왔는데 뭔 순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순방이나 뜻도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왜? 박정희 대통령 순방, 전두환 대통령 순방 이런 게 많았습니다. 대개 이제 아시아 동남아 4개국 5개국 순방, 유럽 4개국 순방 이러다 보니까 순방이 대통령이 돌아다니는 거 순방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자기 딴에는 또 이제 백악관에 가 7시간 머무르면서 백악관에 각 방을 다 봤다고 그걸 순방이라고 하는 건지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이거 좀 클리어하게 좀 해답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중국과의 소통을 모두 이어가며 협력 공간을 만들겠다. 아주 유치한 외교적 수사이긴 한데 지금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자기 뜻에도 없는 말을 여러 공동선언에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제 노골적으로 공표는 안 됩니다만 지금 아마 물밑에서 엄청나게 가서 아마 빌고 있겠죠. 일을 겨냥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싱가포르 회담에 그때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 넣으려고 이래저래 다 해준 거다. 중국이란 단어가 없지 않냐. 뭐 곤혹스럽게 하면 변명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수년 전에 소장님이 이따 예언을 했죠. 이딴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중매 잘못 써가지고 양쪽에서 뺨 3대씩 맞고 박쥐 신세가 될 거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용이가 지금 미국에서 인터뷰한 내용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게 또 달라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때 제가 그 방송을 쭉 다 지켜봤었는데 PBS 방송 그 하고요. 질문을 한 7개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저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있게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그 질문제를 받습니다. 예, 그렇죠. 다 예. 맞죠. 미국에도 그래 하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외교장관쯤 되면 이제 대체로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대답한 게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세 번째 질문에 이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제 넘버2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지금 그 양국 정상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날 수 있겠냐 이랬더니 It's not time 이랬거든요. It's not right time. 그러니까 지금 만날 그런 시기가 아니다 했는데 또 돌아와 가지고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북미 대화 재계약과 관련해서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장단을 맞추는 거겠죠. 문장은 그 공동성명은 나는 모르겠다. 말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제사회의 이렇게 신뢰라는 거는 정말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나. 70년 동안 저희들이 땀과 피로서 지금 흘려놨던 경제성장, 그 다음에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신뢰, 이런 걸 구축해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정권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걸 이런 외교 문서의 어떤 해석이나 적용권만 보더라도 아마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가 26일 날 네. 오전에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5월 달에 갔다가 어제 6박 7일이던가요? 6박 7일. 그건 일주일 동안, 예. 그저께 왔네, 그저께. 네, 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뭐 CIA 관계자를 만났다 어쩌다 하는데 네. 북한 접촉하는가 또 뭐 의문이 나왔고 네. 뭐 계획된 일이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 와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네. 감시망에서 북한을 접촉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일 거고 네. 그야말로 이제 이 미국에 가서 이제 문가리 부분에 대해 이제 북한 관련 부분 등을 어떻게 좀 후속 조치로 틈이 없나 한번 미국한테 또 다리를 붙어서 또 문대 보려고 갔겠죠. 근데 선생님 지금 이게 북한의 반응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데다가 지금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들어가가지고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설사 그럴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조변석계식으로 방향을 바꾸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산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러 간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백신. 그렇죠. 지금 문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정복장이 뛰어가가지고 원래 이야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데 지금 그게 아마 이인영이가 지금 그 공동성명에 그 단 한 단에 기초해가지고 뭐 현대하고 만나서 대북 그 지원하는 건을 갖다가 검토한다. 뭐 현금 살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맥락 같으면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염탐하러 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柯 대사님 모시고요. 그 한미 정상 이후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또 정의용, 박지원 그리고 문해 또 재벌 면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